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에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셨구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총 예산액은 670억 2,500만 원으로 그중 82%인 54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억 6,6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94억 4,100만 원, 불용액은 27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2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관 디자인과 무랑 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2,300만 원을, 주택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6억 4,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9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소래산 천마을, 하늘타리 마을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72억 1,700만 원을 경관 디자인과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조성 사업 5억 8,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예산안 57억 4,800만 원 중 91%인 5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1,080억 6,400만 원 중 74%인 79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58억 5천만 원에서 230억 8,8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027억 6,800만 원이며, 5개 광고물 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4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책과.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예결산보다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요 2020년에 그 33개소인가 그 설계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우리 사업이 그게 우리
하는 게 우리 도시정책에서 관여를 하나? 그 33개소인가 그때 설계들어 실시 설계 들어가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전혀 거기 움직이질 않는 것 같거든요. 예,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그 도로시설과한테 예, 지휘를 해야 적절치 되겠네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도시정책과는 떠난 거네.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소멸되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그 계획을 언제쯤까지 1차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년 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금년 말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과장님 저희 그 내용들은 좀 봤는데요. 다른 건 아니라 저희 성과평가 책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성과평가요? 예, 성과 예. 보고서요. 예. 성과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349페이지거든요. 저희가 성과 보고서를 보니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지표 달성 부분에 있어서 349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시범 사업 건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네. 건 진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요게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완성을 하는 건수는 중요하긴 한데요. 밑에 보면 사실은 상상놀이 같은 경우는 만족도 점수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성과평가로 좀 잡아주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시범 사업을 적용의 문제이기보다 그 이후에 개선점에 대한 얘기를 사실 성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개소 설치 유무 혹은 거기 시범 사업에 대한 준공 유무보다는 조금 그런 걸 실행을 했을 때에 대한 만족이랑 혹은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이 좀 더 포함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게 당시에는 이게 평가 부분에 정부 평가 부분에 이제 건수로 진행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만족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욱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느끼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의 좀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사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 많이 도드라지는데요. 네. 이제 그게 조성하는 부서와 관리 부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반쪽짜리처럼 설계해서 진행은 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혹은 또 다른 대안이 혹은 또 다른 보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건수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행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나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과를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인열 의원님 하신다고 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김 네, 차신 과장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그 불법 그 성과표에 보면 불법 간판 정비 건수가 20건이에요? 20건? 네. 불법 간판 정비한 건수가 20건이에요. 여기 표지에 나오면 근데 20건이 맞나요? 유기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불법 간판 예. 추진한 거에 예, 있어서. 예. 그런데 그 불법 간판이 주로 어떤 거 불법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응. 저희가 예전에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명명을 응.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인 없는이란 의미가 좀 그래서 음. 유기간판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개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건물 내에 있는 간판을 그냥 놓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가 뭐 바뀌었는데도 계속 간판이 존치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철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할 때 비용을 그러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아닙니다. 그 건물에서 예제껏 네. 100% 여지껏 100% 저희 시가 해왔던 것을 네. 작년도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네. 자부담 조치시켰습니다. 자부다 예, 시켰다고요? 예, 예. 그럼 교회 그런 간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교회 십자가 같은 거 그런 놔놓고 그냥 교회가 없어지거나 가버리면 그런 간판도 그러면 그 건물에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받나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받나요? 그렇죠. 그런 이게 법 조례로 우리가 명기를 해놔가지고 네, 자부담 40%를 우리가 부담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시 부담률을 60%가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교회도 네, 예.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이게 무슨 뭐뭐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네. 우리에게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그게 20건인데 뭐 적다면 적은데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런 불법 간판 횟수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상상놀이 지난번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갔을 때도 저희가 하단 조성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뭐 여기하고는 좀 상관되긴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갔을 때 되게 그 잔디가 잘 살아 있었는데 무슨 꽃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산 같은 것도 그게 별도로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는 네. 뭐 맑으면 상단요리를 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 잔디가 깔려져 있고 네. 또 나무가 우거진 데는 밑에 잔디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참여 그 관계 오신 분들이한테 여쭤보고 이거 네.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잔디만 초록만 있는 것 좋지만 네. 꽃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일부 곳에 우리가 꽃을 좀 심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의견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렸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거 할 때도 좀 잘 그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뭐 한 5천 들었다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경관디자니까 평상시에 그런 민원 많아서 애쓰시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시내에 보면 이 너무 불법 현수막이 진짜 엄청 심한데 우리가 예산 그때 불법 현수막 그 철거팀 뭐 예산도 깎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내가 한 언론인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그 메모지를 안 갖고 왔는데 노트를 한 68%가 지금 기억에 정확하진 않는데요. 한 68%가 시 관련 현수막이다 불법이. 그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업 지원과에서 무슨 뭘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산업진흥원도 뭐 지원한다고 붙이고 해가지고 같은 그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진흥원도 붙이고 기업 지원과도 붙이고 막
이게 대부분이 그 현재는 시 관련 그런 불법 현수막이 한 제가 68%로 기억하고 있는데 노트 메모해 놓은 거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특히 현수막이 뭐 주말이나 주중에보다도 주말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중에 더 치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말로 좀 더 주말에 치중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쉬는 순간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많이 설치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 그거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내서 불법 현수막보다는 게시대에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업무 협조를. 예, 위원님, 불법 현수막 유동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뭐 적시장에도 보셨겠지만 몇십 톤을 소각 처리하고 하지만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지금까지 용역팀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말의 휴일에는 저희가 사실 경제 활성화 이게 하다 보니까 주말하고 야간에는 이게 사실 그게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일부에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밀도 있고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이것만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 또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진짜 이거를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말에 하는 것과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진짜 고민을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용역으로 하는 게 능사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직영하는 게 맞느냐 이것 또한 진짜 면밀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현수막 우리가 시흥시 전반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 행정용 현수막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별로 그러니까 상업용 현수막들은 게시대 지정 게시대에다가 많이 하고 있고 일부만 이렇게 가로수에다 해놨는데요. 행정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도 하지만 일부 가로수에다가 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 하여튼 경관지니까 그 현수막이 엄청 우리 그 시내의 경관을 해치고 하는데 또 이게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바람 불으면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어떻게 됐든 요러 그 게시하는 분들이 대개 주말이나 하여튼 공휴일 때 요때 찾아서 많이 다르니까 예산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인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5개 사업자 아카데미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죠? 이 5개 사업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5개 광고 사업을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5개 광고 사업자 업을 등록하시면 기본적인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못 받으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지껏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왔었는데요. 경기도나 외부 시에서 그러니까 받아왔는데 저희 시가 직접 이분들한테 교육을 직접 금년도에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5개 광고 사업자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분들 5개 광고 사업을 하시면 시흥시에 있는 분들 경기도 그러니까 인근 시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5개 광고 명명을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우리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몇 번 해요, 1년에? 1년에 2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 한 해 지난달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5개 사업 아카데미가 불용이 많아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결과를 본다면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52%가 불용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5개 광고 사업자들을 이분들에게 맞는 분이 거기에 그 교육에 맞는 분이 계시거든요. 적합하신 분, 그러니까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교육이라든지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육을 했죠. 외부에서 교육을 했는데 외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없었고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불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 예산이 많진 않아요. 사실 네. 뭐 교육하는데 예산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도 2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네. 250만 원 중에 52%가 불용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 샀는지 제가 올해 걸 지금 잠깐 보진 않았지만 이게 같은 교육의 컬이라면 250도 불용하는데 지금 예산이 과장님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에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했는데요? 250만 그건 이제 원.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요. 예. 우리 협회가 없나요? 대부분 협회에서 하지 않나요?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간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5개 광고 사업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 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위탁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냥 교육을 그냥 통제해서 안 오면 안 오는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어차피 사업자들이 다 등록이 돼 있으니 문자로도 좀 보내서 교육에 좀 참여해서 안전교육도 문제고 불법 광고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많이 되잖아요. 돌출 간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우리 이번 용역 보고 잠깐 중간 보고 받았는데요. 이거 이제 우선 이거는 용역은 전체를 해서 시흥시 전체를 해서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전체를 했지만 범죄 이런 거는 우범지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범지대가 대부분 어두운 네. 곳이 우범지대가 되니까 네. 우범지대를 주로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실행하는 이점에서 본다면 뭐 대나처럼 밝고 번화가인데 뭐 범죄 예방 도시에 이런 거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해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또 뭐가 있더라. 이제 어쨌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다들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그 활발하게 일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그런 경관 디자인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그 기금의 명칭이 뭐죠? 경관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명칭이? 예. 5개 광고 기금입니다. 5개 광고 기금이에요? 아니면 5개 광고 정비 기금이에요? 발전 기금이에요? 아니면 5개 광고 기금이에요? 고객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건 5개 광고 정비 기금이고 어떤 거는 5개 광고로 빼지고 5개 발전 기금이고 이게 도시 건가? 도시 발전 기금인가? 한동안 헷갈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한번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은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미수납이 있는데도 표기가 안 돼 있고 또 정리 2월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정리 보류액 처리되면 24년도에 또 다시 가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회계가 자꾸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금액은 살아 있고 금액 돈도 있고 다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게 그 기금 명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이거를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지나가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다 보면 나중에 누적 금액이 또 더 커져 버리면 결국은 정리를 안 해서 장부에는 없는데 돈은 있어요. 통장에.
그러면 나중에 정말 독한 말 먹고 그 남는 돈 없네? 장부에는 외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건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미 22년도에 다 돼 있는데도 23년도에는 또 과태료 세입이나 이런 게 계상이 안 돼서 보류돼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납부자 중에 과태료 과징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을 때는 먼저 고지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발행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받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감을 해줄 때 후에 경감을 하게 되면 이 장부에 보면 한꺼번에 사전 통지된 그 고지서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감한 걸로 해서 그냥 공제해 버렸어요. 장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지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컴프레임이 와서 다시 재정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고지서가 발행이 돼서 만약에 여기에 이 누구가 이제 96만 원이 있는데 이 96만 원이 사전 경감 금액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발행이 돼서 부과를 금액이 나와야 되고 사전에 그거를 또 경감을 해서 합계 금액에서 없는 걸로 0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게 회계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22년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차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그 이제 결산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나와야 되는데 원인 불명으로 금액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는 우리가 명목상에 관항목에서 뭔가를 빠졌던지 그런데 돈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부 정리하는 사람이 우리 영업의 꽃은 뭐냐면 수금이거든요. 이것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수금을 했는데 그 돈이 뭘로 들어왔는지를 판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관리가 부족이 되면 곧바로 그 예산에 대한 기금하고의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사실은 직원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와도.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 체계에서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 기금 세입이나 이런 거 징수 결정액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해버리면 결국은 이게 회계가 맞질 않아요. 최초에 시작이 될 때 이론이 틀리면 마지막도 이론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결산하는 시점에서 뭔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를 해서 0으로 만들고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게 부서장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장부 정리 하나로. 그러니까 외출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여기에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데 있어서 감경하고 부과하고 또 다시 가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 꼭 이거 한번 회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22년도에도 지금 아직 정리 보류액이 처리됐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23년도 거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걸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거 다 계상 처리해가지고 0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일괄적이 가게.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이 불용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그 2022년에 응. 12그 어린이집 그 화재 안전 보강 성능 사업 그 시행하려고 이제 국토부가 어린이집 예, 예. 몇 개? 12개요. 이게 12개는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에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응. 3층 이상인데 그 스프링클러가 응. 설치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대상인데 응. 네 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거 불용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군데가 폐업했어요. 예, 예. 3층 이상. 아, 민간 어린이집이겠구나. 예, 그러면. 예,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어쩐지 불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예, 왜 예. 그런가 했더니 그런 상황이었군요. 예, 예. 지금도 그런 어린이집 많이 있나요? 저희 시는 이제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이게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없어요 이제요? 예, 예. 그럼 이제 예산도 필요 없겠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차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그 스마트 도시과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민원 하나 해결을 지난번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 그 민원 해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설치돼 있어서 무슨 앞으로 일이 일어나도 개인 점포에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거기 가서 그 CC카메라를 보자고 계속 그러면 영업점에 막 경찰복 입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 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더 그 불편해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7월 달서부터 가동이 된다 하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앞으로는 그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더 사고 발생률이 없겠다. 그래서 안심이 된다고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셔서 정말 여기에는 카메라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럴 때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그 우리가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거의 산단 쪽에서 지금 스마트화하고 또 일부는 또 원도심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그 산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시와호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뭐 오염이 다 제거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기념 사업도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맨홀, 그죠? 그 하수관로라든가 아니면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폐수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하고 상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설치를 해서 중앙 집중석으로 뭔가 이물질이 나간다든가 할 때 이렇게 감지되는 그런 센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아직 해보신 거 없나요? 저희가 실전 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요. 예. 그 우수 관로 자체가 안에 이제 센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센서가 이제 오염되거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는데, 네.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에 이제 폐수가 묻거나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은 배출은 되고는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한번 빨리 도입을 해서 산단이 좀 깨끗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